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07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 이장입니다. 왜 맨날 이름 말하기 전에 멈칫하세요? 뭐지? 내가 뭐지? 정체성의 혼동을 느끼면서.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옷이 없는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그러면 옷을 벗고 있는 것 같잖아요. 네. 이틀째 똑같은 바지와 상의를 입고 있어서 집에는 가셨나요? 양말은 다 갈아 신었죠? 양말과 팬티만 갈아입은 그런 정보는 원하지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않았습니다. 이제 처장님께서 옷을 안 갈아입었다고 아침부터 얼마나 구박을 하시는지. 아니 근데 집에 갔냐니까요. 집에 갔죠. 갔는데 반팔밖에 없어서 네, 어쩔 수 없이. 네. 아, 너무 웃기다. 제가 3교대라. 네, 넘어가시죠. 네, 3교대. 이제 옷을 보내달라는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거야? 말씀 드린 적 없어요. 사카스와 핫식스로 충분합니다. 우리 회원님께서 바카스 보내줘가지고. 우리 조성지 회원님인 것으로 밝혀졌어요. 네. 바카스 보내주신 분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커피는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해주면 점점 더 뻔뻔해집니다. 우리 조성지 회원님 늘 감사합니다만은 앞으로 좀 더 뻔뻔해지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배꼽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진짜 숙이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털 게 많습니다. 일단은 늘 우리의 그 클래식 돌마고 소식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예, 오늘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과 전화 연결해서요. 또 오늘의 투쟁 소식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사실은 새로운 이야기가 없을 것 같은데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매일매일 재미있는 소식이 있네요. 어제는 진짜 그 강 이사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더라고요. 어제 저희 팟캐스트가 조회수가 좋았습니다. 네네. 저희 조회수도 좋았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생각보다 그분 사실 우리한테 되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존재감이 높아지셨더라고요. 예, 오늘도 그 KBS 이사 사퇴 촉구 이벤트가 있다고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인가요? 예, 오늘은 저희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네. 이번 주를 적폐이사 사격 주간으로 정하고 예. 그동안 이제 KBS가 망가지는데 좀 책임이 있는 다수 이사분들에 대한 네. 사퇴를 촉구하는 이벤트를 하고 네.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그 대상인 이사분들 중에서 네. 이원일 이사님 그리고 네. 김경민 이사 네. 이 두 분을 찾아가서 예. 이제 그만 책임을 지고 물러나 달라라는 걸 호소하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선 이제 지금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오전 9시부터 네. 2시간 뒤인 오전 11시에 예. 서울 대치동에 있는 이원일 이사가 이제 변호사인데 네. 이원일 이사가 재직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네. 사무실 앞에 예. 저희 파업 중인 조합원들이 일제히 찾아갈 예정입니다. 예. 예, 이미 합법적으로 평화로운 집회를 하겠다고 다 신고를 해놨고요. 예. 경찰도 폴리스 라인을 이제 잘 치고 차량들이 안전하게 옆에 지나갈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규모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차량들이 다니는 길까지 다 사람이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차량들이 다니는 차로까지 저희가 집회할 수 있도록 공간을 경찰에서 열어주기로 했고, 네. 그래서 경찰의 협조하에 이원일 이사가 재직 중인 네. 법무법인 바른 네. 건물 앞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평화로운 시위를 네. 할 예정입니다. 예. 이원일 이사는 즉각 사퇴하라. 이원일 이사는 즉각 사퇴하라. 즉각 사퇴하라. 방송 농민 정치 주제 결사 주제. 근데 오늘 시위에는 또 그 전국 공무원 노조 희생자 원상 회복 수쟁위원회 네. 회복투라고 흔히 네. 짧게 네. 부르는데요. 네. 회복투 분들이 지지 방문해 주시고 네. 또 응원 격려 말씀을 하기로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 팟캐스트 연결을 위해서 출근하는데 택시 네. 안에서 그 관할 경찰서가 서울 수서경찰서인데요. 네네. 수서경찰서
그 정보이계의 형사분이 예.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아 오늘 뭐 공무원 노조에서도 와요 하고 예. 관심 있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온다. 근데 예. 와서 뭐 조용히 평화로운 발언만 하고 예. 간다. 예. 네네. 살짝 긴장하신 목소리로 예. 물어보길래 예. 긴장할 필요 없다고 되게 노려들었더라고요. 예. 우리 공무원의 일상을 여러분 동지들과 함께 방송 독립을 쟁취하고 이첩행 이사들 몰아낼 때까지 면대하면서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원일 이사가 계신 직장 앞에서는 사퇴를 촉구하는 네. 집회를 열 예정인데 저희들이 뭐 항상 말 잘 듣고 얌전한 이제 언론인들이기 때문에 네, 네. 평화로운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네. 혹시라도 뭐 폭력 집회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뭐 일부 뭐 언론사들이 있다면 네. 그런 기대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김경민 이사도 예. 네네. 예. 예, 맞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김경민 이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항의를 할 예정인데 네. 오늘은 오후 3시에 한양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네.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기자회견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였는데요. 네. 한양대학교의 애국 한양 청년 동문회와 네. 공동 기자회견을 네, 열기로 됐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양대 진보 학생넷 네. 그리고 애국 한양 청년 동문회에서 함께 참석을 해주실 예정이고 네. 또 한양대학교 출신 동문인 저희 이제 취재 기자도 한 명 나와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아. 예. 우리 오늘 봉 씨도 기자회견- 보내야 되는데. 예. 아, 왜냐면 우리 이봉 활동가도 애국 한양이거든요. 예, 좀 많이 말씀해 너무 주십시오. 웃기다. 지금 네. 눈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선후배들이 함께하는 것 네. 같은데. 오늘 이렇게 KBS 조합원 여러분들은 워낙 평화로우신 분들이라서 얌전하게 집회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부디 시끄럽게 하셔가지고 꼭 두 이사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를 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 기자님 다음으로 어제 이거 조합원들에겐 기분 좋은 일이지만 또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드디어 9년 만에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민주광장을 어제 되찾으셨는데 어제 우리 KBS 시큐리티와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예, 지금은 이제 저희 조합이 농사훈장을 조그맣게 꾸려놨고 예. 그 농사훈장에 저희 조합 물품들을 많이 비치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매일매일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조합 활동에 필요한 쟁의 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만 마련을 해서 거기다가 조합 물품들을 놔뒀고요. 네. 만약에 사측에서 무단으로 이거를 가져가면 절도죄, 그렇죠. 재물손괴죄, 예.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에 해당하니까 네. 감옥 갈 각오를 하고 가져가라 네. 라고 엄중 경고를 하는 문구를 걸어놓고 왔으니까 예. 쉽게 치우진 못할 겁니다. 예. 근데 어제 사실 그 조금만 뒷얘기를 소개해드리자면은 네. 네네. 저희로서는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름 군사작전 하듯이 오전 9시 전부터 3, 4, 5 한 명씩 2명씩 미리 그 행동대원들을 들여보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깔판, 돗자리, 현수막 등을 이제 잘 몸에 지니고서 네. 들어가서 작전 시간 9시 반 딱 하는 순간 손 쓸 틈도 주지 않고 일제히 기습적으로 이제 바닥에 펼쳤거든요. 예. 당연히 시큐리티 이제 경비 직원들이 달려와서 뭐 하는 거냐, 네. 허용되지 않더라, 뭐 이렇게 네. 했지만은 네. 저희는 뭐 안 하고 사지 않고 이거 쟁의 행위다. 예.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에 있는 단체 행동권인데 예. 이거 건드리면 당신들 처벌당한다. 예. 집에 개입이고 부당 노동 행위다. 막 이렇게 막 법적인 지식을 굉장히 크게 예. 어필을 하면서 네. 이제 농사훈장을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사측이 이제 그 철제 셔터를 내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조합원들을 예. 막으려고 했는데 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예. 노동부에도 신고하고 그래서 예. 경찰이 출동을 해서 사측에다가 당신들 이거 셔터 내려서 감금하면은 이거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니까 예. 절대로 감금하지 말라고 예. 이렇게 경고를 했고 사측도 그 놀라서 얼른 셔터를 들어 올렸는데 네네. 다 올린 것은 아니고 자기들이 막기 편한 그 넓은 공간 쪽은 올리고 막기 쉬운 쪽은 내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저희들이 잘 대치를 이어가면서 조합원들이 어떤 어려움 없이 예. 광장으로 모이실 수 있도록 잘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어제
정말 9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중에는 처음이었거든요. 이명박 박근혜 그 방송원장하기 시작된 지난 9년 세월 동안 파업하는 도중에 민주광장이라고 하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본관 2층에 있는 큰 로비 광장을 네. 들어가는 것이 어려웠는데 9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 집회가 거기서 열렸고요. 예. 이 광장이 왜 의미가 크냐면 그 군사독재 시절에 방송 민주화 투쟁이 가장 절정에 달했던 시기가 90년도였는데 네. 그때 수많은 당시 KBS 저희 선배들이 거기서 처음으로 집회를 열고 노동조합을 결성을 하고 농성을 하고 또 군사독재 정권의 정경들의 군합발에 짓밟히면서 끌려나가고 구속당하고 감옥에 끌려갔던 바로 그 장소가 예. 그 민주광장이고 네네. 예. 그 외 숱한 집회 시위가 거기서 열렸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정권이 되면서 그 이전 시절로 돌아가 버린 거죠. 그렇죠. 예. 예. 그거를 다시 뚫고 민주정부가 이제 들어섰음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나름의 예. 의미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가슴 벅차고 예. 많은 조합원들이 눈시울을 키면서 어제 집회에 참석을 예. 했습니다. 어제 집회도 한 500명 정도가 꾸역꾸역 장소를 가득 메울 만큼 찾아와서 대성황을 이루면서 잘 치렀습니다. 네. 정권은 민주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아직 KBS는 정권이 안 바뀌어가지고요. 아니 직원들이 자기 회사 공간을 가겠다는데 여전히 맡고 있는 그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제 KBS에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듣기로는 또는 아니지만 다수 이사들이 이제는 참여를 안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됐나요?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어제도 제 882차 임시이사회가 열릴 예정이었고요. 네. 파업 해결 대책을 추가로 보고받는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KBS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던 그런 소수 이사분들은 다 전원 참석을 했고 네네. 이사회의 이제 대표인 이인호 이사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네, 소수 이사는 11명의 이사 가운데 4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이사장까지 와도 5명밖에 안 돼요. 정족수가 안 되는 거죠. 안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다수 이사들이 단 한 명도 어제 이사회에 참석을 안 하는 바람에 왜 그러는 거죠? 저도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파업을 해결할 생각이 있는 건지 네. 왜 안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게 이사회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꼬박꼬박 뭐 온갖 혜택을 누릴 거면은 예. 그냥 좀 나가달라. 예. 왜 계신지 모르겠다. 예. 파업이라고 하는 이런 큰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도 안 할 거라면 그 자리에 왜 있는지 물어보고 그러니까요. 싶고요. 네. 오늘 이원일 이사와 김변미 이사도 찾아가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제 왜 안 오셨습니까? 예. 어제 그렇게 이사회는 무상이 됐습니다. 꼭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뭐 이렇게 아주 어린 아이들이 숨바꼭질 할 때 자기 얼굴만 가리면 다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이사들이 자기가 지금 이 일을 안 보고 있으면 이 문제가 파업이라는 이 문제가 마치 조용히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나. 너무 이렇게 그야말로 외면하고 회피하고 있는 행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전화 연결을 하나요? 예, 네, 해야죠, 내일 전화 내일. 연결뿐만 아니고 네. 내일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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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곧바로 이어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의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MBC 본부가 9시 반부터 일정이 있으셔서 매우 바쁘십니다. 그래서 네,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 국장님, 어제 MBC에서 오전에 있었던 사내 집회가 아주 화제가 됐습니다. 유명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라이브로도 지켜보셨는데 어제 출연하신 김재동, 주진우 씨 두 분의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이제 김재동 씨 말씀하신 대로 주진우 기자 두 분이 저희 오전 집회에 게스트로 방문하셨습니다. 네네. 마침 이제 국정원에서 그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이 이제 폭로가 됐잖아요. 이번 네. 주에. 네. 그래서 여기에 김재동 씨도 상당 부분 피해를 입었다는 그 증거가 네, 드러났는데 네. 김재동 씨가 이제 마침 오셨으니까 그 말씀은 안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뭐 쪽팔려서 말을 못했다 이렇게 네. 전제를 했어요. 먼저 네. 말문을 여시면서. 네. 그 예전에 이제 방송 출연 가지고 국정원 직원을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예를 들면 18시 30분 설해마을 김재동 만나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그 제가
전화했어요. 문자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 협조한 사람이에요. 깊은 자괴감을 느꼈어요. 이들에게 과연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는가? 이제 만나서도 이제 뭐 소주 한 잔을 하게 됐다고 그래요. 김재동 씨하고 이제 국정원 그 직원이.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1주기 행사가 앞두고 있었는데 행사를. 노제 사회를 봤으니까 이제 1주기에는 안 가도 되지 않냐? 명계랑 문성근 같은 사람 시켜라. 재동 씨도 방송해야 되지 않냐? 협박이네요. 네. 사실상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찍히면 방송 못하니까 알아서 잘 처신해라 이런 얘기였겠죠. 네. 이게 한 방송인의 거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의 무서운 협박인데 사실상. 네. 그래서 그때 김재동 씨가 어떻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진짜 겁대가리 없을 때 왜냐면 뭐가 무서운지를 잘 몰랐어요. 지금 같아서 못했어요. 그리고 가족이 없었던 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술이 너무 많이 술도 취하고 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간다. 첫째, 내 얘기를 잘 들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지금도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VIP한테 직보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VIP께서 걱정이 많다고. 내 걱정이 많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가서 똑똑히 전하세요. 지금 대통령 임기는 4년 남았지만 내 유권자로서 임기는 평생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 전세다. 잊지 말라고 전해라. 전세 잊지 말라고 전해라. 그런 사람이 대통령하고 직보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문건 나온 거 보니까 진짜 돼요. 내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선배들이 온몸으로 넣어놓은 조항이 있다. 헌법 제12조 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내 고문 받는 나라는 아니지 않냐 지금. 그러니까 네 걱정이나 하라 그래라. VIP 걱정이나 하라 그래라. 둘째, 지금 당신이 나보고 가지 마라 그랬다고 해서 내가 안 가면 당신 지금 나 협박한 거 된다. 국가기관 정보원이 민간인 협박한 거 되니까 내가 만약에 당신 말 듣고 안 가면 훗날 당신에게도 큰 문제가 된다. 근데 나 갈 거다. 근데 당신이 나한테 말을 했는데 내가 가면 이건 협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훗날 당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 셋째, 오늘 술값은 내가 낸다. 국민 세금 여기 쓰지 마라. 나 출연료 받은 거 있다. 방송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만한 돈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술 한 잔 더 먹고 가라. 나 간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제가 소주를 4병을 먹고. 근데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되게 멋진 날이 있습니다. 알죠? 뭔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멋있는 날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멋있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무릎이 꺾이면서 너무 무섭고 그 얘기는 하지 말 걸 그랬나. 온갖 생각이 들면서 또 자괴감이 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의 공황장애 증세가 오고 뭐 그랬어요. 뭐 그때 이제 그 앞서서 주진우 기자도 시사인에 우리 주진우 기자도 요즘 MB 추적으로 한창 또 주가를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예전에 이제 그 원세훈 국정원장 관련 얘기를 MBC에 출연해서 마침 그 얘기를 했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는 이제 MBC에 출연을 못하고 지쳐서요. 그 일로. 제가 MBC에서 인터뷰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박원순 시장을 인터뷰를 했어요. 하다가 원세훈 얘기를 한마디 했어요. 원세훈이 그때 박원순 시장을 고소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둘이 잘 아는 사이에 잘 지내라 이런 걸로 국가기관이 무슨 소송까지 하냐 이 한마디 했는데 그날 잘렸어요. 누가 어떻게 지시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국정원 어떤 요원이 누구를 통해서 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잘 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잘 보고 기억해야 됩니다. 동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들어와서 마이크를 잡고 누가 지금 끝까지 누리고 있는지 이 얘기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 다 참 입당 저희가 보통 외부에서 발언을 오시면 뭐 한 5분 정도 시간을 이제 드리거든요. 그러면 뭐 지지 연대 발언하시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거의 30분 넘도록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네. 그런데 뭐 다른 뭐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잡담을 한다든지 하는 우리 저 조합원들 아무도 없었고 계속 재동 씨 그 입담에 맞춰서 울고 웃고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워낙 말씀을 재밌게 하시는 분이라서 그래요. 이거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게 참 근데 사실 우리 MBC 조합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국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일이거든요. 사실 다들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증거가 사실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오전 중에 기자회견도 있으시고 또 오늘 춘천으로 또 찾아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의 주요 일정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는 이제 그 블랙리스트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맞춰서 저희 MBC가 긴급하게 저희 조합에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국정원의 공작이 드러난 시기 그 이후에 박근혜 정권까지 전 제작 현장에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그 수집된 결과를 가지고 오전에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아나운서들 파업 참가했던 아나운서들 2012년 파업 여기서 배제돼가지고 방송 현장을 떠나거나 아니면 아예 회사를 나간 아나운서들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얘기들도 당시에 어떤 내막을 배경을 갖고 이분들이 결국 그렇게밖에 선택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소개가 좀 있었고요. 이 2012년에 총선기획단에서 저희 이제 선거 방송을 하잖아요. 당시에 그 선거 방송을 하면 이제 보통 10시간 넘게 방송이 이어지니까 중간중간에 꼭 개표 방송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코너를 집어넣죠. 요즘에는 시청자들 눈길을 끌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 JTBC 썰전에 출연하셨던 지금은 아니지만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그 변호사 두 분을 모셔놓고 미니 토크쇼 그 총선 이 개표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시 민심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런 거를 기획하면서 위에 보고를 했었는데 그때가 당시 이제 김장겸 보도본부장 시절입니다.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전원책 씨를 올리니까 출연시켜도 되겠냐 하니까 나는 전원책은 싫고 전원책은 안 되고 정규제가 어떠냐.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런데 당시에는 정규제 씨가 도무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시기였죠. 그때는. 그래서 이 당황한 제작진이 검색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분이 있구나라고. 근데 굉장히 난감하죠. 왜냐면 워낙 지명도가 낮고 그래서 제작진 입장에서는 선두 출연 결정하기 어려운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규제 씨가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TV에 출연을 해서 본인의 그 해명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황당한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 김장겸 지금 사장님이시지만 김장겸 사장님의 눈에는 전원책도 성이 전원책 변호사도 이때부터 이미 정규제 씨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으셨구나 하는 대단하네요. 뒤늦은 저희가 감동을 이거 놀라운데요. 이게 이런 정황이 지금 어떤 증언 같은 걸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문서 형태로 남아 있나요? 당시에 이제 총선기획단에 저희 선거방송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던 기자들한테 나온 얘기입니다. 증언이 확보된 거군요. 아마 당시에 그들끼리는 내부에서 논의를 하면서 얘기는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밖으로 크게 알려지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 아마 지금 이게 블랙리스트가 실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MBC 조합원들 또 MBC 구성원 여러분들 중에 그동안 숨겨왔던 말 못했던 증언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하나 더 있는데 거기까지 소개하고 다음 질문 넘어가죠. 사실은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무한도전이요. 저희 국민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도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그래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창조 경제를 좀 다뤄달라는 경영진의 주문이 있었답니다. 무한도전에서. 이게 얼마나 그러면 좋았을까, 그죠? 이게 거의 1년여 가까이 계속 주문이 있었는데. 근데 안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안 다뤘죠. 이게 그래도 그 무한도전은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프로그램 기획이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지시할 수 없는 게 이제 한계로 또 한번 확인이 되긴 했는데 당시에 이제 제작진이 안 하겠다고 한 이유가 창조 의제가 도무지 뭔지 몰라도 못하겠다. 그냥 얘기하면은 훌륭한 발언이다.
뭐 경영진의 또 그 지시에 저항한 듯한 뭐 모양새가 될 수 있고 또 내부에서 시끄러우니까 아마 거의 진짜 요즘 그랬을 것 이낙연 같습니다. 그 총리의 발언 그 급에 가까운 반박이 진짜 제대로 된 답변이네요. 촌철살인의 답변이네요. 오늘 톱은 이거네요. 오늘 저희 팟캐스트 톱은 이거네요. 예.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또 우리 허유신 국장님도 일정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저희가 허유신 국장님 또 전화 연결도 하지만 MBC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광장에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돌마고 팟캐. 자, 오늘 두 사람 말씀을 들었는데요. 시간을 저희가 이제 촉박하게 갖고 있어가지고 더 자세히 근데 오늘 인터뷰는 급하게 짧게 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웃겨요. 어제는 KBS가 빵 터졌다면 오늘은 MBC가 빵 터지네요. 예. 오늘 특히 그 톱 제목은 다 뽑아놨습니다. 무한도전의 답변은 정말 아트네요. 아트. 예. 무한도전 창조경제 요걸로 오늘 제목 뽑으면 됩니다. 그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는 건 사실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하고는 싶은데 정말 몰라서 못하겠다는.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영진도 막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잠깐 기다려봐. 자, 오늘 시민의 그 일정도 좀 있어요. 저희가 어제부터 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요 매일 1인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민원연의 박서gun 공동대표께서 먼저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은 최종진 민주노총 그 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오늘 점심시간에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1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제가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꼭 저희처럼 이렇게 광화문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회사 앞에서 아무데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그냥 간단한 피켓 만들어서 손피켓 만들어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거를 누가 기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창의적으로 창조 경제는 아니지만 창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저에게 연락 온 게 뭐냐면 민변에서 멀리 가기 힘들다. 그러니 교대 앞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럼 괜찮다. 아무 데서나 가까운 곳에서 그냥 민변 사무실이 그 교대에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냥 하시기만 하면 저희에게 사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응원을 또 해드려야겠네요. 우리 민변은.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본인은 부끄럽지만 뭐 응원을 가고 싶다 하시면 저희 민원연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저 돌마고 홈페이지에 저희 시민 여러분들께서 글 쓰는 자유롭게 글 쓸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시민의 응원 그 페이지에 써주셔도 됩니다.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 일정을 만들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서 SNS에 공유해 주시거나 동영상 올려주셔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그냥 혼자 하셔서 찍어서 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영상 같은 거 발언 같은 거 있으면 영상으로 찍어서 우리한테 주면 또 음성으로 우리가 팟캐스트 낼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영상이 더 좋네요. 사진보다 그죠?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음성으로 바꿔서 팟캐스트에 그대로 틀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만약에 이메일로 보내주신다 하면은 ccdm1984 한메일.net입니다. 다음 메일 그걸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반에 노동당에서 MBC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MBC 상암동 앞에서. 이런 언론 적폐를 뿌리볶기 위해서 하루빨리 그 주범들 그리고 공범자들을 구속해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당도 김장겸 고용주 구속 처벌을 위한 서명을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이것도 참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감사하네요. MBC 분들이 다 춘천에 가 계셔가지고 MBC가 잠깐 상암동이 비어 있는 순간 없을 텐데도 과감하게 행사를 진행을 하셔요. 저는 이 좋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동당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한번 하시면은 차를 갖고 가세요. 그래서 아주 또 규모가 있어 보이게 하시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지지 방문을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일정이 MBC, KBS가요, 정기적으로 뭔가 아침에 딱 어딘가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어서 도대체 MBC, KBS 노조의 그 지지 방문은 언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일단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돌마고 뭐 페이스북이나 돌마고 팟캐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이제 알려주시면요. 우리가 지지방문 하고 싶다 알려주시면 저희가 일정을 조정해서 왜냐하면 매일매일 바뀌어요. 지금까지 저희 돌마고 팟캐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첩보작전하듯이 일정이 바뀌잖아요. KM이. 그래서 일정을 이렇게 알아서 몇 시에 언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노동당처럼 아예 우리는 노조의 일정과 상관없이 상암동 가서 그냥 집회하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돌마고 소식 마지막으로 저희가 아까 사실 허유신 국장님 MBC 본부 허유신 국장님 인터뷰할 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우리 MBC 프리랜서 라디오 리포터들께서도 파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허유신 국장님 인터뷰 때 뉴스 AD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퇴직, 파업을 지지하면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해야 되는 그 프리랜서 또 비정규직의 서름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라디오 리포터 분들도 비정규직으로서 생계를 내걸고 파업 지지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분들이 11일 월요일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비록 프리랜서이지만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리포터 선배들이 지켜온 정론 직원의 신념을 잃지 않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포터들의 주된 업무는 취재인데 취재물은 사회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쓰여야 한다. 하지만 MBC는 지금 그렇지가 않다. 심지어 시민 인터뷰를 시도하면 시민들이 대부분이 MBC와는 인터뷰하지 않겠다 라고 반응을 하셨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그리고 이런 부끄러움을 더 이상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손을 놓겠다. 시민들에게 공정성이 무너진 MBC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파업을 지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 생계의 위험 또는 퇴직의 위험을 안고 아직 퇴직한 것은 아니지만 사측이 무슨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을 안고 파업 지지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KBS, MBC 양사 모두 프리랜서 비정규직 여러분들 심지어는 우리 KBS는 시큐리티 직원 보직을 맡고 계신 시큐리티 직원과 MBC는 주방장까지 그래서 거의 MBC의 전 구성원들이 지금 파업을 지지한다. 그래서 특히 우리 비정규직 프리랜서 여러분들은 생계의 위험을 떠안고서라도 KBS, MBC의 공정성을 지키려고 나서고 있다는 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KBS, MBC 파업하는 데 있어서 관심이 없거나 또는 KBS, MBC한테 너무 그동안 서운해해서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는 시민 여러분들도 몇몇 계시는데 지금 KBS, MBC 내부의 사정을 보면 우리가 정말 눈물 나는 사연, 생계를 걸고서 지금 나서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좀 우리가 안다면은 더더욱 우리가 좀 지지와 응원에 힘을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저기 파업한 동안에 월급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생계를 걸고. 예, 사실 MBC 정세훈간사도 지금 KBS 정세훈간사도 대출하려고 거기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우리 KBS 매일 지금 인터뷰해 주시고 계시는 정수영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노조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이분이. 노조 그 전임자로 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물론 전임자라 하면은 월급의 70%가 나오죠. 나오는데 또 파업이 들어가면은 우리 정규직들 다 월급을 못 받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늘 하나 마지막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3시에 저도 나가는데요. 한국 PD연합회에서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있습니다. 방통위원회 권한과 역할 중심으로라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박성재 기자하고 저하고 토론을 합니다. 방통위에서는 누가 나오시나요? 방통위에서는 안 나오고요. 청취를 하러 나오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이네요. 토론자로는 안 나오고요. 네. 이런 토론회들이 지금 몇 개 더 기획이 되고 있어서요. 아마 이번 지금 파업을 지지하는 그리고 해결을 이렇게 하자라는 측면에서 여기저기에서 토론회들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내일이면 2주가 지나요. 파업을 한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노동 무임금이다 보니 어려움도 더 커지고요. 지치고 그러니 빨리 국민들이 좀 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 그 파이낸스 앞에서 하는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하는 파이낸스 빌딩 어딘지 자꾸 잘 모르셔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청계광장에서 시청역
그러니까 시청 광장 가는 그 사이에 보시면 큰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뻑적지근한 빌딩. 그 빌딩이 파이낸스 빌딩이고요. 그 빌딩 꼭대기에 파이낸스라고 써 있어요. 네, 그 옆에는 아니요 영어로. 예. 그 옆에는 프레스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와 청계광장 사이에 있는 큰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빌딩 앞에 인도와 그 빌딩 앞에 이렇게 꽤 큰 마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이제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마련을 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와도 저희가 다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꼭 광화문 광장에서 할 때처럼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경찰이 막 길을 막아주는 이런 훌륭한 일이 발생하기를 저는 사람 많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경찰이 할 수 없이 길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게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돌마고 파케는 이걸로 끝! 돌마고 불금 파티 9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 언론들이 이명박근혜 아바타입니까? 실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민원연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언론의 미래만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언론 지형을 바로잡을 단체 누굽니까? 민원연의 미디어 달곡기. 예, 이제는 진짜 터는 시간. 방송부터 털어보겠습니다. 네, 방송 털어보겠습니다. 네. 방송. 어제 보도 말씀드리면서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관련된 보도를 할 때 동성애랑 엮어서 동성애 옹호냐 아니냐 이거랑 엮어서 문제 보도들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그 노트북을 켜고 뭘 뒤지다가 TV조선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내일은 이거다 하는 걸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저녁 종합 뉴스의 포커스라는 코너인데요. 제목이 커지는 동성애 논란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창의적이에요. 김희수 그 후보자 하고 뭐 그분이 지지했냐 안 했냐 요것만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다른 소재 소스를 막 관련 없는 것도 이것저것 다 가져왔고 아주 훌륭하십니다. 정말 저게 어떤 코너냐면은 보도 시간이 꽤 길어요. 그 약간 미니 다큐처럼 구성하는. 예. 역시 보신 분은 다 아시는. 짜증나요. 네, 굉장히 짜증나는 왜냐하면 거의 맨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보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7월 EBS가 네이버랑 함께 초등학생을 위한 스쿨잼 블로그라는 걸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7월에 우리들의 친구 성소수자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카드뉴스랑 김희수 후보자랑 그 다음에 후보자 시절의 문재인 대통령 요 세 가지 소재를 엮어서 보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동성애 논란이라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보도의 절반 이상은 아까 말씀드린 EBS 카드뉴스가 얼마나 좀 이상한지 관련 논란이 어느 정도 불거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앵커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사파입니다. 여자아이가 난 동성이 좋아라고 말하고 남자아이는 난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어라고 합니다. 동성애 얘기지요. 우리들의 친구 성소수자라는 제목의 이 짤막한 카드뉴스입니다. EBS가 초등학생 교육 블로그에 올린 건데요. 이 동성애를 미화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진짜 이렇게 말랍니다. 그게 미화한 거죠? 네. 일단 이해는 안 되지만 비판하지 않으면 동성애 미화한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죠? 왜냐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 감싸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논리인 것 같아요. 동성애 자체가 죄라고 생각하니까. 네. 자, 앵커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김소은 기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자야. 내 애인은 여자야. 몸과 마음의 성별이 다르고 이를 맞추려고 수술을 한다. 같은 성별에게 호감을 느끼기도 한다. 논란이 된 카드 뉴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부모들은 이상한 소리 내지 마시고요. 부모들은 EBS가 동성애를 미화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성별은 바꿀 수 있는 것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학부모 2명을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학부모는 자기 이름, 얼굴을 물론 당연히 보여주고 이름과 사는 지역을 이렇게 자막으로 처리해주는 뭔가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본인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그걸 봄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나? 하면서 정말 성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요지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 그 입장에서는 개념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게 노출되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말들을 막 하십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카드뉴스가 뭔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나 하는 의심이 들잖아요. 근데 이 카드뉴스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에서 하도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그래서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전체 내용이 기독교계 신문에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엄청 깎였네요. 네. 그래서 내용을 쭉 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성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있고 다수의 이성애자들 사이에서 성소수자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론은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시선으로 이들이 괴로워하지 않게 편하게 자신의 감정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리자. 이게 진짜 카드뉴스 내용이에요. 정말 좋은 카드뉴스예요, 사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내 마음은 남자지만 여자야. 내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자야. 뭐 이런 멘트들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트랜스젠더와 동성애자가 뭐가 다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사파 속의 소년과 소녀의 어떤 그 멘트들이에요. 되게 이해하기 쉽게 잘 만들어진 카드뉴스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지금 TV조선은 계속 논란이 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좀 힘을 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 이런 격한 말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네. 그럼 그냥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박, 이거는 카드뉴스는 문제가 없다라는 반박은 소개를 했느냐 해요.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총 3분 14초짜리 보도인데요. 한 17초 정도 얘기를 해주는데 이 시간만 문제가 아니고 아주 총체적으로 문제입니다. 일단 김송 기자가 하지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갖거나 차별을 하지 말자는 내용은 오히려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성소수자 단체자의 인터뷰를 담았는데요. 차별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성소수자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시키고 이제 배웁니다. 이분의 그 정체가 실제 직함도 성소수자 단체 관계자라고 돼 있고요. 얼굴은 안 나오고요. 목소리가 음성 변조돼 있어요. 왜? 아니 그냥 보통 시민 중에서도 고를 수 있을 텐데 그런 인터뷰는. 그리고 이 소리가 나오는 도중에 배경화면은 퀴어 퍼레이드에서 사람들이 막 자극적으로 막 이렇게 약간 좀 화려하게 옷을 입고 막 아니면 좀 노출을 많이 하고 그리고 특히 이 자막과 함께 나온 그 배경은 막 겨드랑이를 보여주면서 뭐나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왜 저래 이런 느낌이 들만한 일부러 골랐네 그럼 그런 인터뷰 이상한 사람들만의 주장인 것처럼 보이게. 그죠. 뭔가 앞에 학부모는 정상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 사람은 친분도 몰라 누군지 알 수도 없는데 배경화면은 막 그래. 그러면 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주장처럼 느껴지겠어요? 떨어지게 하는 거죠. 근데 대체 이걸 왜 음성 변조했는지 진짜 아직도 모르겠고 어이가 없습니다. 대단히 악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도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김희수 후보자랑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나온다고 했죠. 이제 나옵니다. 이 성소수자 단체 관계자 발언을 딱 보여주고 곧바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동성애 옹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와 이게 이렇게 넘어가? 네, 곧바로 넘어가면서 캐스팅 보트를 진 국민의당 의원들에겐 기독교계에서 하루 수천 통씩 문자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라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화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용희 국민의당 의원의 민주당은 김 후보자 입장에 동의하는지 국내 동성행위 처벌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라는 발언을 보여줘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나오는 화면이 뭐냐면 자료 화면이 예전에 후보 토론회 때 홍준표 당시 후보가 문재인 당시 후보한테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질문한 적 있잖아요. 네. 그 질문을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그냥 한 번 보여주는 게 아니고 반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3번 정도 했잖아요. 그거를 다 보여줘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분명히 동성애는 그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네, 저는 뭐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유세 현장을 찾아와 항의했고 성소수자니까 아직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 정책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마무리로 성소수자의 인권과 기독교계 다수 표심 사이에서 정치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라면서 보도가 마무리됩니다. 니네가 고민하고 있겠지. 기독교 눈치 보느라. 그러니까 이 보도를 보면 정말 그냥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동성애 찬반 이거 관련해서 좀 끌어올 수 있는 이슈는 다 끌어온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황당한 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표심을 의식해서 인권을 외면하는 정치권 행태를 좀 같이 엮어서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왜 문재인 대통령만 엮냐고요. 그러니까요. 그 질문을 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동성애 혐오를 저 만천하에 드러내고 다닌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적은 왜 없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총체적인 문제 보도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보도다. 끔찍한. 네, 대단히 끔찍한 보도죠. 네. 아, 왜 그거를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되게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고 해야 되나? 네, 사실 보도를 보면은 이거는 이렇게 비판을 해야지라고 하고 이렇게 의욕이 좀 드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되게 무기력해질 때가 짜증나요. 있는데요. 아, 이걸 네. 내가 이거는 사실 좀 약간 무기력해졌던 이런 것까지 내가 반박해줘야 되나? 이런 저급한 것까지? 네, 그런 보도였습니다. 네. 아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차별을 좋아해서 어떻게 하냐? 뇌가 그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이게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줘야 돼. 카드뉴스로. 네, 무지렁이들입니다. 네, TV조선은 전반적으로 교육이 부족해. 네,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네. 신문 신문 보고서는 보니까 일단은 MB 블랙리스트를 전혀 보도하지 않은 신문사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건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9월 12일, 13일 이틀간 단 한 건도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했을지도 몰라 이제. 아니 나온 지가 언젠데. 아니 근데 이틀 내내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네. 이미 믿기질 않네.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죠 이 정도면. 네. 네. 두 곳 빨리 말해봐. 나는 아는 사람. 저희 정답 아까 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동아일보. 한푼 나온다. 그리고 여러분, 동아일보, 중아일보인데요. 네. 아, 참. 그렇다고 조선일보가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한 건 했습니다. 한 건. 와, 진짜 이틀간 한 건이면. 네, 이틀간 한 건. 한겨레는 4건, 경향도 4건, 한국은 3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황당한, 특히 저는 조선일보가 한 건을 보도한 것도 정말 우스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거는 그 당일날 머리깨서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면 톡보도. 네. 일단은 잘한 한겨레, 경향, 한국일보부터 보면요. 보도 개수는 사실 4건, 3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좀 그 비슷비슷해 보이지만은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한겨레가 관련 보도를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에 있어서 많이 이제 언급된 내용들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 연예계 인사들에 대한 압박 활동을 지시했다. 두 번째는 해당 인사들이 출연하거나 정부 사업과 관련된 방송 내용과 편성에 대한 개입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와대에 직접 보고해서 당시 정부의 책임 소재를 확인했다. 네 번째는 박원순 당시 그 민간인이었죠. 박원순 당시 변호사를 사찰 및 비판 활동을 지시했다. 이런 사안들이 이제 주로 언급되는 그런 보도였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모두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사안을 다 보도한 것은 한겨레뿐이었고요. 예, 한겨레는 우리 김보혁 기자가 요즘 열심히 취재를 하시면서 MB 국정원도 문학의 블랙리스트 만들어 VIP 보고라는 9월 12일 보도에서 아까 제가 말한 4가지 사안을 모두 잘 담는 그런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도 3건의 보도를 이어서 하면서 각 사안들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설명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조선일보는 딱 한 꼭지 보도했다 그랬잖아요. 한 꼭지 보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한 건을 보도하면서 한 보도 안에 그 당시 국정원이 문화연예계 인사들에게 압박 활동을 했다는 내용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사찰, 요것에 대해서만 담았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그러니까 당시 인사들이 직접 방송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그리고 이 사안이 청와대에 보도된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보고를 얘기를 안 하구나.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 개입이 보도되지 않은 그
경향신문이 방송 개입을 보도하지 않았어요. 조금 특이하죠. 관심이 없어서 나머지 그런 것 세네 개는 했는데 네. 방송 개입은 보도를 안 해준 거죠. 한국일보는 뭘 보도 안 했을까요? 청와대 보고요. 옆에서 보고서 보고 있습니다. 에이, 컨닝 옷이 없어서 그래요. 옷이 없으면 컨닝을 합니까? 네. 지금 이 사안은 한겨레가 제일 제대로 보도했고요. 김보엽 기자님. 경향 하나 빠지고 한국 하나 빠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일보가 그 청와대 보고에 대해서 빠뜨린 것은 이거 약간 의도적인 건가 뭔가 이런 애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동아일보는 지금 방송과 신문에 걸쳐서 다 보도를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채널 A도 보도를 안 했으니까. 옷이 없나? 의지의 한국인들입니다. 바지 벗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취재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다 벗고. 그리고 모든 매체가 6개 신문 모두가 보도하지 않은 미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SBS의 방송 개입, SBS 사태 이거를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신문 보도에서는 MBC 김재동 씨가 출연한 환상의 짝꿍 프로그램 폐지를 방송 개입의 사례로 들었는데 그 JTBC 특히 JTBC에서 NBA 국정원도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이라는 보도에서 SBS의 경우에 2010년 물은 생명이다 특집 행사에서 4대강 사업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협조를 요청했다 언급하고 SBS 이야기를 길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신문에서는 이 SBS 이야기가 보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지면도 많은데 왜 그거 몇 마디를 못 넣지? 이해가 안 되네. 그거 얘기하면서 싹 얘기 들어갈 근데 수 별로 있을 또 SBS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 조선일보는 사설로 SBS 윤회장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SBS를 다루는 게 목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까기 위해서 동원했을 뿐이죠. 불리한 것은 말하지 않아. 그런 원칙이 정확하게 있는 거죠. 불리한 것은 은폐. SBS라고 다 같은 SBS가 아닌데. SBS를 무조건 보도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 SBS는 보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수단일 뿐이다. 그렇죠. 유리한 것은 보도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도하지 않는다. 거지 같아. 종편. 자, 오랜만에 종편이 돌아왔습니다. 또 얼마나 나댈까. 아유. 재미가 없어요. 코너 명인가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 그래놓고 엄청 나대고 막 마지막에 너희들은 다 죽었어 막 이러면서. 재미없는 것도 재밌게 살리는 게 프로 방송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기지. 한번 해봐요. 사기래요. 제가 지금까지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하면서 늘 사고를 쳤단 말입니까? 사기를 쳤단 말입니까? 지횡선수소라는데. 네. 종편 오랜만에 제보 체크를 했습니다. 저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대로 체크해봤는데 역시 시민 여러분들의 시각이 대부분 참 날카롭다.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9월 10일부터 시작된 이 주에 어떤 제보가 많이 들어왔냐면 역시 MBC 사태 관련해서 종편이 너무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특히 많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먼저 살펴본 제보는 9월 4일 채널A 뉴스탑10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손혜원 민주당 의원을 조롱했다. 손혜원 민주당 의원을? 이 방송이 채널A가 조롱했다는 제보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9월 4일이 어떤 날이냐면 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겠다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로텐더홀에서 피켓 시위를 한 날이에요. 본회의장 앞에서. 그래서 이제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데 그 피켓에 뭐 방송 장악 중단해라. 뭐 거기 이런. MBS라고 써놓은 그 패킷. 맞아. 네, 그 정도는 애교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 하고 있을 때 우리 손혜원 의원이 이제 본회의 하러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찍었죠, 촬영했죠. 네. 시위는 보여주라고 하는 거니까 찍었죠, 이렇게 온 국민이 보시라고.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심재철 의원들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제질했어요. 막 피켓으로 막 이렇게 밀면서. 왜? 네, 하지 말라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손혜원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 대 때리실래요? 여기서 싸줄 댄스 한번 더 하세요. 싸줄 댄스 한번 더 하라고. 그거야말로 조롱이죠. 네. 자, 이런 상황을 채널A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혜원 의원을 조롱한 게 아니라 손혜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조롱했다고
한 거죠. 논리가 뭐예요? 자, 어떤 식으로 말을 하냐면은 이 사안을 이제 주제로 다루기 시작할 때 앵커가 그렇지만 또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좀 비아냥거리고 약을 올리는 것 같은 모습을 취했다. 그래서 좀 격하게 반응을 보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집회를 생중계해주면 네.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려주는 그런. 그게 비아냥되는 거래요. 그 이유가 뭐다? 그럼 거기에 있는 카메라에서도 다 비아냥. 다 비아냥된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네 정말. 기자들이 나빠.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손혜원 의원이 저번에도 이렇게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한 적이 많다. 그래서 비아냥되는 거래요. 도대체 이 인과관계는 도대체 어느 나라 뇌에서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지 이해를 포기하겠습니다. 네. 이미 그러니까 진행자 자체가 뭔가 뒤틀려 있죠. 손혜원이 싫은 거예요. 뭘 해도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라는 분이 그런 부분에 따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지열 변호사도 언급하셨듯이 어차피 언론사가 다 이거를 촬영해 가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저녁 뉴스 또 뉴스 탑10 채널에서 다 보도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위하는 장면이 알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제 손혜원 의원이 이것을 일종의 약간 좀 조롱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찍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의 저 국회 보이콧은 뭐 비판받을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은 별개로 하고 어쨌든 동료 의원들이 뭔가의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데 그것을 조롱하는 듯한 어떤 제스처를 하면서 그렇게 찍을 필요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제 송혜원 의원이 맞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왜 한 대 때리시지 뭐 이런 류의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실은 의원들끼리 할 얘기는 아니고 길거리에서 말싸움하는 시정잡배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와. 자, 일단 무슨 말인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동료 의원들이 의사표현을 하겠다고 저렇게 있는데 조롱하는 듯한 제스처를 하면서 찍었다. 손혜원 의원이. 근데 조롱하는 듯한 제스처는 뭐예요? 이분도 잘 설명. 그냥 이렇게 찍으러 가면 그게 조롱하는 거래요. 핸드폰을 들기만 해도 조롱하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본인이 중립적인 스탠스를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물론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도 비판받을 점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한다. 하지만 손혜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왜 한 대 때리시죠? 라고 말한 거는 시정잡배다. 결론이 이렇게 내려집니다. 아니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비판받을 짓을 하고 있어 막. 그런데 동료 의원이니까 격려를 해주고 지나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진 않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그건 찍었다 아니지. 이거. 찍으면 조롱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국회의원이 할 일이 아니죠. 국민을 대변하는. 아니 그 시위는 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위는 보라고 하는 것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지적을 해야지. 그렇지. 근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다 조롱이다. 이게 동성애를 비판하지 않으면 미화한 것이다. 똑같은 거예요. 아주 대단한. 특히 저는 손혜원 의원을 시정잡배라고 비유한 부분은 이건 뭐 손혜원 의원을 조롱한 것을 넘어서 거의 뭐 비하한 거죠. 인격적으로 공격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걸어야 됩니다. 근데 앵커가 그렇게 맞장구 치다가 시정잡배라는 표현은 약간 무리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잠시만요. 시정잡배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 표현이에요. 급하다 지금 마음이 급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웃긴 건 김태현 변호사가 시정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발언을 이어가죠. 근데 그런 앵커가 제스처를 취하기만 해도 사실 약간 좀 경감 사유가 되죠. 네네. 해줘요. 그래요? 네, 앞으로 꾸려질 4기 방심위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시정이 이루어져야 그게 시정되는 거지. 시정잡배 사전 낱말 아세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되게 재밌다. 아니 그냥 시중에 불황배 그리고 불황배나 깡패를 일컬는 말로 쓴대요. 손혜원 의원을 깡패로 비유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을 이어가는 구자홍 주간동아 차장이라는 분은 이분은 정말 그러니까 저쪽에 서 있는 분들 자칭 보수라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한번 제가 발언을 다 소개해드려 볼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퀴즈.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래. 수능 듣기 지문처럼. 적절치 못했죠. 둘 다 뭐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여기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건데요. 이 과거에 뭐 10년 전입니다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 약간 이제 진보를 표방한 인사들이 옳은 얘기를 뭐 이제 네 가지 없이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문제가 뭐였냐면
옳은 얘기라는 것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뒤에 있는 뭔가 어떤 태도에서 이 꼬투리를 잡아서 이 몸싸움으로 가고 말싸움으로 가게 되면 본질은 사라지게 되는 본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경우에도 국회가 사실은 어제 북한의 그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이 여야 할 것 없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네. 라고 해서 힘을 모아서 북핵을 규탄해야 되는 상황에 이 소속 의원들끼리 또는 이렇게 동료 의원들끼리 어떤 이렇게 저런 말싸움을 하고 또 생중계에서 이 상대를 조롱하고 과연 지켜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 국가 안보 튼튼하겠구나 이렇게 믿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 이분 무슨 매너스쿨 교사예요? 아니 근데 이 사람 말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이 말의 근본, 그러니까 이 주제가 뭐냐, 나도 이거 한참 이거 보고서 고치면서도 도대체 이게 뭔 소리지? 한번 생각해봐도 뭐라고 비판해야 되지? 자, 이게 일단 이분은 일단 전혀 상관없는 노무현 정부 당시 진보 인사들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리고 느닷없이 그분들이 싸가지가 없다고 욕을 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네. 그리고 그 진보 인사들이 싸가지가 없다 보니까 모든 사안의 본질이 없어지고 싸움만 했다. 결국은 모든 게 진보 인사들의 책임이에요. 이분들 주장에 의하면. 이거 되게 해석하느라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오늘의 그 일을 가져오더니 오늘도 봐라. 손혜원 의원이 괜히 생중계에서 동료 의원들을 조롱하는 바람에 안보라는 6차 핵실험이라는 본질이 사라지고 싸움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책임이 결국은 또 손혜원 의원 책임인 거예요. 아니 6차 핵실험 날 그거 안 하고 저 로텐더홀에서 저 난리를 치신 분들은 왜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또.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근데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의 핵심이 그러니까 저런 주제를 얘기할 때는 손혜원 의원이라는 그 작은 디테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 행태가 이 난리 부르스가 정말 정상인가? 김태현 변호사 자기도 그게 무리가 있다고는 인정합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 안 해줘.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이런 자잘한 얘기들을 하더니 자기들끼리 또 이런 자잘한 것들이 문제다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머리에 남는 건 또 정치 혐오인 거죠. 국회의원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놈들. 구자홍이라는 이 사람이 진보 인사들이 싸가지가 없어서 본질이 없어진다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왔지만 정작 지금 본질을 없애는 사람들은 자기들이죠. 네. 지금 자유한국당 왜 보이콧하는지 전혀 말 안 해요. 네. 지금 6차 핵실험이 오고 김장겸 사장한테 정당한 체포영장 떨어졌는데 구속된 것도 아니야. 그냥 강제구인하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구인도 안 했잖아 결국은. 그런데 보이콧을 하더니 6차 핵실험이고 뭐고 지금 다 내팽개치고 모든 일정을 마비시킨 거는 자유한국당인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무튼 간에 그런 본질은 사라졌다는 점. 네. 그리고 또 이와 비슷하게 9월 5일 YTN 정찬배의 뉴스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역시 이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그리고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입장만 대변하는 방송을 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건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 정도는 아니에요. 채널A만큼은 아니다. 왜냐면은 이 정찬배 뉴스톡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채널A가 아니죠. YTN의 추은호 해설위원이 굉장히 설명을 잘했어요. 홍준표 대표를 비판했어요. 예. 어떻게 비판하느냐? 지금 이 파업 사태가 왜 왔는지 설명을 해줘요. 이게 사실은 2008년 정현주 KBS 사장 해임권과 연결돼 있는 거다. 그리고 2012년 MBC 파업과 연결돼 있는 거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가 말을 바꿨다. 2008년 정현주 사장 해임될 때 그때 검찰이 체포하고 그럴 때는 왜 소환에 불응하는데 체포 안 하냐고 그렇게 윽박지르던 분이 지금은 김장겸 사장한테 소환 불응해서 김장겸 사장한테 체포영장이 떨어졌더니 뭐 전례 없는 일이라 그러면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뭐 나팔수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땐 달랐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비판을 해줍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패널이 좀 이상한 말을 하긴 하는데 채널A만큼의 이상한 말도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YTN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꽤 공정하게 필요한 정보를 본질을 짚어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2호 제보는 조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추은호 해설위원의 발언을 못 봤을 수 있죠. 이상한 발언만 봤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제가 짚어드렸고요. 제보가 온 거예요? 네, 제보가 온 거예요. YTN이 그렇게 YTN이 너무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입장만 하고 있다고. 근데 그만큼은 아니었다. 추은호 해설위원이 제대로 설명해줬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그리고 제보가 이거는 이제 MBC 사안이 아니라 사드 관련인데 이거 좀 재밌는데 9월 7일 MBN 뉴스앤이슈에서 진행자가
사드의 정당성을 중국인들한테 SNS로 설득하면 된다는 이상한 발언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실제 발언이에요? 저희가 확인을 해본 뭔 결과 상황이야? 네, 저희가 확인을 해본 결과 진짜예요. 와 대박. 무슨 말이야? 진짜인데 발언자는 발언자는 김은혜 앵커가 아니에요. 진행자가 아니고 다른 분이 확인했는데 이 발언이 나온 건 맞아요. 그거 제지시켰나요? 뭐? 중국 시민들한테 SNS로 사드를 설득하면 된다는 발언이 정말로 나왔어요. 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발언도 웃기지만 네. 다른 분의 발언이 더 웃겨요. 뭐라고 자, 그래서 했는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이제 9월 7일 날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분이 아주 중국 정부나 중국 국민들도 이해하리라고 좀 봅니다. 결국은. 아닌데? 아닌데? 너네 황구신보 못 봤냐? 네.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공격용 무기를 갖다 설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까 우리 앵커도 말씀하셨지만 성주에서 이 시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적폐를 청산하라고 세운 정부가 더 악독하고 교활하게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는데 저는 이게 민주주의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사일 수소폭탄 쏘았다고 해서 지금 축제가 있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방어를 위해서 사드 배치 하나 하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시끄럽고 또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나 또는 중국에 있는 주재민까지도 위협받는 이게 민주주의인데 이거는 저는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우리가 이겨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뭘 이겨내자는 건데. 네, 진짜 자, 모르겠네. 그러니까 제가 이분의 의식의 흐름을 해석을 해드릴게요. 아. 그러니까 종편 보고서는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제가 볼 때 뉴스보다는 훨씬 쉬워요. 뉴스나 신문보다는 쉬워. 왜냐 이분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뭔가 막 논리적이고 막 팩트를 가져와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어쨌든 이 말을 내가 반박하려면 이분의 주장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아니 그럼 걔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텍스트를 이해하기 어려우면 텍스트를 해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종편 자격증 같은 거.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첫 번째, 지금 북한은 6차 핵실험, 핵을 썼는데도 온 국민이 저렇게 축제 분위기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방어용 무기 하나 갖다 놓는 것도 저렇게 시끄럽게 반대를 한다. 일단 이분의 첫 번째 주장이에요. 그럼 우리도 일단 사드를 했으니까 축제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분의 주장은 뭐냐? 우리 국민들도 북한 국민들처럼 나라가 뭘 하면 그냥 환호해라. 이거죠. 근데 이분의 여기가 약간 연결이 안 되는데 그게 민주주의래. 그렇게 시끄러운 게 민주주의래요. 얼핏 맞는 말 같기도 하면서 그게 민주주의니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극복의 대안이 뭐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없고 갑자기 중국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민주주의니까 이게 민주주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 이게 전반적으로 비코즈로는 연결이 되지 않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진성호 의원이 좀 그래야 논리가 없어.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분이 어쨌든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북한 국민들처럼 뭘 하든 환호를 했으면 좋겠는데 환호를 안 한다. 안 하는 현실도 이해한다. 근데 현실은 민주주의니까. 그런 현실이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니까 중국도 이해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가 좀 어렵네요. 연결이 좀. 네. 아무튼 이런 제가 볼 문제가 때는 나오면은 뭐. 제가 볼 때는 그 SNS 설득 발언보다 이게 더 웃겼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보가 들어온 SNS 설득 발언 소개해드릴게요. 네. 누가 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말을 했냐면은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이라는 분과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 이 두 분이서 함께 하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정원과 북한 뭐 전략 여기에 있었단 말이죠. 네. 이분이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외교부에서 대응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는가 하면 사드는 미군 무기고 미국이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의 책임은 우리가 아니고 미국에 있다. 여기부터 이미 틀려먹었죠. 예. 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우리 정부가, 우리 외교부가 중국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중국 정부는 우리를 욕해도 중국 국민은 우리를 이해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강철환 북한 전략 대표가 지금 중국의 상당 젊은 세대가 이런 SNS에 상당히 좀 민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SNS상에 좀 중국 국민들 상대로 사드 문제를 정확히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가 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공산당의 어떤 선동이 휘둘리기 때문에 좀 취약한 측면이 있는데 이걸 좀 이제 중국 국민을 상대로 하는 어떤 그런 홍보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댓글 부대. 이게 실제 워딩이에요.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너무 공산당의 어떤 그런 선동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중국 국민들을 향해서 SNS로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거 트위터 조작하고 그랬던 그 까닭으로 뭘 더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재밌죠? 네. 중국에는 어차피 SNS도 막혀 있잖아요. 막혀있는데. 네. 뭐 지금 전반적으로 일단 팩트가 다 틀렸어요. 사드의 책임은 사드 배치 책임은 미국과 한국에게 동시에 있죠. 왜냐하면 국내 배치에 허용을 하는 거는 우리 정부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땅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미국이 아무리 나 할래 그래도 우리가 안 하겠다면 못 하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의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철저히 깜깜이로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계속 안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다가 원래 쓰리노라 그래가지고 뭐도 안 하고 뭐 대응도 안 하고 뭐 거부도 안 하고 승인도 안 한다 그래서 쓰리노였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작년 2월에 할 거야 막 그러더니 예. 그렇게 했나요? 할 겁니다라고 했죠. 아무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내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점, 국민적인 반대가 있는 이유는 역시나 우리 정부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미국한테만 책임이 있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을 설득하면 될 거래. 그랬더니 강철한 대표가 뭐라고 받아요? 중국 젊은 청년들은 SNS에 민감하다. 우리 정부가 SNS로 설득하면 된다. 더 웃긴 말은 국민들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이 중국 국민들을 거의 바보로 알고 있는 거야. 깨어날 수 있도록. 아니 방송을 보는 사람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모두를 바보로.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말이 됩니까? 우리 정부가 SNS를 통해서 중국 국민을 설득한다? 그러니까 국정원 공격단을 중국에 방문시켜라 딱 이거잖아. 수출해라. 해외에서도 해라. 말도 안 되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단 SNS라는 것의 실체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예. 거의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은 이 정도로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나라 국민들은 얼마나 멍청하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개돼지로 보고 있네요, 정말. 예.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북한 전략센터, 국정원 정치일장 이런 직함을 달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약간 전근대적인 생각이 묻혀 있어요. 전반적으로 해요. 그잖아요. 그래요? 계몽주의 같은. 네, 그런 약간 생각에 취해 있어서 아무튼간에 그래서 우리 제보들을 보면 역시 시민 여러분들이 여전히 종편을 보고 계시다. MBC는 안 봐도 종편은 보고 있다. 그러면서 꼬박꼬박 이렇게 제보를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KBS, MBC 문제 때문에 민원연이 상당히 바쁜데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계속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보 얘기해서 말인데 어제 뉴시스가 고 문재인 대통령 생가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죠. 저희가 그것도 신문 보고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더 빨리 인지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1시간 거의 가까이 이후에나 정정을 했더라고요. 정말. 뭐라고 막 변명을 막 하는데 뭐 어떻게 말을 해도 어떻게 그냥 잘못했을 땐 바로 잘못했다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뭐 계속 고 노무현 대통령 생가와 뭐 혼동했다. 근데 왜 고 문재인이 나오냐고 살아있는 사람한테. 아니 보도 자체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살던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도 자체는. 근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서는 그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시스는 이런 게 사례가 잘 없었기 때문에 실수로 아직까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SBS처럼 맨날 그렇게 일베 이미지 쓰고 그러면 실수라고 봐줄 수가 없는 거죠. SBS 또 가만히 또 쳐맞잖아. 자, 그러면은 저희는 내일도 오늘도 상당히 바쁘네요. 오늘 우리 드디어 돌마고 불금 집회를 사실은 민원연이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아주 매우 바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많이 오시는 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최고의 일입니다.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